제가 갖고 온 오늘의 작전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 왜 갖고 왔나 아시겠죠? 바로 27일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의 모멘텀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이 개청됐다고 해서 이게 바로바로 실적이라든가 뭐가 찍히진 않지만 늘 우리가 주식에서 말하는 이 테마, 모멘텀이 있어서 한 7, 8거래일, 10거래일 전에는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현재 우주항공청의 임무들 홈페이지에서 봤더니 우주 수송이 있고요. 인공위성, 우주 탐사, 그리고 항공혁신 이제 4개에 힘쓰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에 항공혁신이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뭔가 봤더니 이제 하늘을 나는 차, UAM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UAM, AMM도 다 항공혁신 분야에 붙어 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우주항공청의 임무를 2개로 압축을 하면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주 발사체 빠르게 성장시키는 거. 그 다음에 UAM, AMM이면 이건 저궤도 위성이잖아요. 한 1,500에서 2,000km에 도는. 그럼 둘 쪽에서 분명히 테마가 붙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우주 발사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고 2030년에 달 가고 45년에 화성 간다라고 해서 이미 이쪽은 시세가 나왔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주항공청의 임무. 저궤도 위성 통신인데 실제로 이 세계적으로도 다 저궤도 위성으로 지금 완전히 올인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페이스 X도 그렇고요. 유텔셋 원웹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그렇고요. 여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곧 5,000개, 6,000개, 10,000개 이상씩을 쏟아부을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저궤도 위성 통신이 왜 대세가 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6G 되고 자율주행 되고 하늘을 나는 차 되려면 해양, 산간 다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위성통신, 그것도 저궤도 위성통신밖에는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시스템이 없다라고 해서 특히 또 사물인터넷 등 모든 것에 저궤도 위성통신이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대세가 될 것이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가 뭔가를 찾아봤다가 나온 것이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실은 인텔리안 테크는 현재까지는 저궤도가 대세는 아닙니다. 해상용 안테나입니다. 해상용은 실은 좀 아쉽죠. 정지궤도입니다. 멈춰서 쏘게 되는. 이게 전 세계에서 한 25% 이상 해상용 정지궤도 안테나가 1위이기는 한데 이걸로 본 게 아니라 작년 말에 저궤도 위성통신의 평판형 안테나를 드디어 만들어냈고요. 이게 스페이스 X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양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저궤도 위성통신의 안테나를 생산해서 확대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쪽에서 매출을 보게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저궤도 위성의 안테나뿐만이 아니라 터미널이라든가 게이트웨이에서도 설치되는 안테나들을 앞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정도로 실적 컨셉을 잡으시면 되는데 문제가 1분기 실적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이에요. 영업 손실이 거의 94억 원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저궤도 위성 통신 하는 사람들이 합종 연행, M&A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막 일어납니다. 전에 유텔셋, 원셉도 합치지 않았었습니까? 이러면서 예측됐던 수주들이 다 킬이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재고들이 쌓이게 되면서 일단은 올 2분기의 실적이 악화가 됐는데 이제 거의 저궤도 위성통신의 세계적인 M&A가 마무리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주들이 나올 것이다. 특히 원앱이 아주 확실한 고객처,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수주가 나오게 되면 2분기 이후부터는 특히 또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고 저궤도 위성통신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인텔리안 테크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최근에 주가를 좀 봤더니 이게 좀 올라가면 뚝 떨어지고 올라가면 뚝 떨어지고 그런 모습이 체크가 된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월봉 이거 차트들을 떠났는데 여기 좀 화면을 좀 보면은 딱 여기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이게 갇혀가지고 여기에서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한 8만 원, 9만 원대에선 떨어지고 다시 5만 원대에서 이게 뭔 일이 있었나 봤더니 그동안에 이게 좀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 겁니다. 벌써 최근 3년간 2번의 유상증자를 해서요. 700억, 1,000억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더 최악이었던 거는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라 일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업도 나쁘지도 않고 기술력도 있고 이 전망 성장성도 있는데 주가가 왜 박스에 갇혀 있었나 봤더니 이제 이 유증의 공포 때문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 회사가 또 한 번 더 유상증자를 한다?
진짜 신뢰도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특히 패턴이 유상증자가 이 하단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 보면 이 상단 쪽에 있을 때 이쪽에서 오히려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하단 쪽에 갇혀 있잖아요. 이게 한번 또 올라오는 이 선을 우리가 모멘텀을 바라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유상증자의 전력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텔리안 테크 쪽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3세번이라고 또 여기서 한 뭐 8만 원 또 요때 언저리에서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 정말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요거는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로 넣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네. 인텔리안 테크 적외도 위성통신 안테나 네. 평판형 만들어냈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가는 이제 상당히 못 가서 아쉬운데 네. 모멘텀 플레이로 한번 보려고 해요. 우주항공청 개청에. 예전부터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갔고 결국 이제 최근에 뭐 블루 오리진 같은 네. 경우도 또 이제 민간 우주 관련돼서 관광이 시작된다라고 발표도 했고요. 스페이스 X를 우리가 따라가려면 아직도 좀 그 멀었죠.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우주항공 산업 자체가 2030년, 2040년 기준으로 1,000조 정도 시장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먼 미래 같지만 최근에 뭐 스페이스 X를 필두로 지금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민간 우주 관련된 관광을 재개하고 있고 또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정부에서도 이 제2의 또 스페이스 X를 네. 또 국내에서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저궤도 위성 관련된 시장 또 스페이스 X도 지금 저궤도 위성 관련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인텔리안 테크의 어떤 가치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아까 좀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뭐 유상증자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어떤 실질적인 부분들이 좀 실망했던 네.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 조금 이제 인텔리안 테크가 좀 본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하지 믿음을 않을까. 줘야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유증했던 기업들은 바로 이제 뭐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다는요.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항상 필요에 따라 좀 보고 있고요. 뭐 반면에 뭐 최근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또 이제 그 외 종목들은 오히려 좀 추세 상승 세트가 흐름이 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AP 위성이라는 종목을 오. 가져왔는데 네. 네, 그래서 우주항공청 이제 개청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가장 먼저 이제 시세가 좀 분출했던 종목이 좀 AP 위성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상에서 또 위성과 이제 신호를 연결해주는 단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누리호를 비롯해서 위성 제작 프로젝트에 다 참여를 해서 이미 기술력이 검증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1분기에 단말기 출하량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면서요. 1분기에 호실적을 좀 기록하기도 했고 또 2분기도 안정적인 출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도 기대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어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요. 네.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또 박스권을 좀 강하게 돌파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미 기술력이 입증받았고 또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해서 27일인데요. 네. 그래서 5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뭐 그 외에도 지금 최근 정부에서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또 도시항공 모빌리티 관련된 맞아요. 사업도 네. 확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AP 위성같이 또 단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의 어떤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탑픽은 아마 AP 위성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의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한 모멘텀 플레이의 탑픽 AP 위성이고요. 영민 매니저 27일로 다가왔습니다. 임무가 두 가지더라고요. 네. 우주 발사체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 그렇죠. 이게 이제 UAM 뭐 네. 이제 AM 할 때 저궤도 위성 있어야 되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우주 발사체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네. 탑픽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실제로 지금 인텔리안 테크도 적자가 좀 예상보다 훨씬 좀 크면서 네. 주가가 이제 조금 눌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막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다. 약간 맞아요.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심각하게 좀 네. 미스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미스가 나온 건 이제 사실 이 대규모 수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인식되는 게 좀 지연됐을 경우에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1분기에 인식됐어야 되는 게 이제 2분기로 이제 지연된 거기 때문에 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뭐 7년치 일감을 다 이제 네. 수주를 했다. 수주 네. 잔고가 지금 27조 원 정도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최근에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비전이라든지 하나 정밀기계 이런 이제 사업 부문을 떼내 가지고 인적 분할해서 새로운 이제 신설 법인을 만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로지 이제 우주항공과 방산 쪽에 이제 집중을 네.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떼내는 이제 신설 법인 하나 정밀기계가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만들 거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과 그리고 이제 머신 비전 이제 이쪽에 집중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존속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우주항공, 우주 발사체라든지 이런 방산 쪽에 대한 이제 강조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분할하는 것도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대장주는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우주 그 항공청 신설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표적인 이제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의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한 토픽은 발사체 쪽에 초점을 더 맞췄습니다. 이 저궤도 항공도 많이 있지만 저궤도 위성통신도요. 이 발사 쪽에 맞춰서 역시 대장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준호 매니저는 AP 저궤도 위성의 AP 위성, 저는 그 저궤도 위성의 안테나를 만드는 인텔리안 테크. 자, 27일이니까 한 10거래일 동안에 뭐 모멘텀 플레이 정도로 일단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발장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